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합격 파트너 김하희쌤입니다. 중개사법 동일모의고사가 출시되었죠. 개정 법령 완전 반영했고 최신 판례도 완전 반영했고 최근 5년 기출문제도 완전 반영한 문제입니다. 이 중개사법 동일모의고사 4회분인데요. 여러분 이메일로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출력하셔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 동일모의고사는 매주 하루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보셔야 돼요. 이 동형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풀면서 시험 감각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주세요. 그 해설 강의 꼭 들으셔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겠습니다. 구입하실 분 아래 상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해설은 없고 문제와 정답만 있습니다. 대신 해설 강의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꼭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래 세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보내신 분 성명하고 이메일 주소는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해주세요. 교재 이름은 중개사법 동영이라고 꼭 적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영저의 사회분이고 1번부터 2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동영저의 사회 모의고사는 우리 중개사 기출문제에 34회 문제를 변형했고 개정 법령도 반영한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법령상 틀린 걸 물어봤죠? 가로는 뭐 특별히 보지 않아요. 법인인 개공이 중개국과 함께 개공은 법인은 겸업자이고 주택이나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죠. 경험하는 거 허용됩니다. 겸업 가능합니다. 니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디귿 공인중개사라 하여금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야 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행정형벌이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2번입니다.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옳은 거죠. 이번 이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죠. 한편 위원장은 제1차관입니다. 이번 심의상의는 중개보수 중요하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됩니다. 한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여러분 시도지사는 시험시행기관이죠. 시험시행기관장이니까 앞부분이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따르는 거죠. 자, 이 중에 4번이 제일 중요한데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에서 11명 위원이죠. 여러분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있죠. 세븐일레븐에서 물건을 사서 포장해 주라니까 아주 큰 박스에 줘요. 큰 박스.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아주 심한 포장해 줬다. 세븐일레븐에서 아주 심한 포장해서요. 지금 공부하는 게 여기 심의위원회죠. 운영위원회 하면 틀려요. 협회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여기 위원장 한 명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7에서 11명 이내 위원입니다. 포함이에요. 어때 암기법 환상적이죠? 이런 우주 최강 암기법은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심한 포장했다. 퍼펙트합니다. 6번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네요. 매우 밀접한 관계죠. 매우 밀접합니다. 근데 그 위원이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사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척사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제척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법령상 용어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가 중개입니까? 중개는 교환을 여기 알선이 빠졌죠. 알선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교환이 아니고 교환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주의하셔야 돼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다른 사람 의뢰와요 중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죠.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 받아야 됩니다. 3번 개공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유사연자가 중개물을 수행하는 경우에 소공에 해당하죠. 법인의 임원 사원 중 공인중개사도 소공에 포함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 개공에게 소속되어서 개공 후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도 소공에 해당하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보조는 하면 안 되죠? 소공입니다. 5번 자격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맞죠? 공인중개사는 요건이 딱 한 개예요. 그냥 자격 취득한 자, 그냥 자격 취득한 자, 이게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롱면허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4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 옳은 겁니다. 1번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이죠. 근데 안지역에 아니죠.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죠. 그래서 이중 사무소 금지되는 거죠. 이번 개공은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번에서 이중사무소 금지, 2번에서 임시시설을 금지입니다. 3번 주된 사무소 소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죠. 법인은 분사무소 두더라도 주된 사무소 소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곳에 둬야 되죠. 4번 법인 아닌 개공이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닌을 빼면 맞죠.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공만 할 수 있죠.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이때 등록증 하면 틀리죠. 중개사무소가 등록증이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확인서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옳은 겁니다. 1번 법인 소유? 소유일 필요 없죠. 임대차, 사용대차 다 가능하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2번 대표자를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제외 맞아요. 제외한 임원사원 그리고 가로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상법 내용이라 틀리지 않게 냅니다. 보지 마세요. 다음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국내상보다 국제상이 더 좋죠. 국제상을 이렇게 대외상 그래요. 그럼 대표자 이게 제외한 임원사원 33 이렇게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서 맞았습니다. 포함하면 틀립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상포성에 사는 자본금 5천만 원이죠. 5법인 5천만 원입니다. 4번 대표자 임원사원 그 다음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가로 보지 마시라 했어요. 실무교육은 임원사원 전원입니다. 5번 분사무소 설치할 때 책임자가 연수가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법령상 자 옳은 겁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피담보 채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됐네요. 특정되어 있는 분양계획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동호수 특정됐죠? 중개 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디귿 주의하세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고 매수인청 대리 대상물도 해당하죠. 여러분 여기 중개 대상물과 매수인청 대리 대상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분은 중개 대상물 외우고 우리 책 제일 끝에 매수인청 대리 대상물 외웠거든요. 외우는데 똑같은지 모르고 이걸 이 문제를 틀립니다. 엄청 우프죠. 웃기고 슬픕니다. 아니 중개 대상물 외우고 매수인청 대리 대상물 외웠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은지 몰라서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타깝죠. 똑같습니다. 주의하세요. 리을, 정부 유치에 따른 영업사항 입증 등 무형의 가치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 법령상 고용인 설명 틀린 거죠. 1번 중개보존의 업무상행위 맞죠?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봅니다. 2번 소공을 고용한 개공은 고용신고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까? 사후신고죠. 소공을 고용한 개공은 그리고 교육을 받게 되죠. 소공은 이제 실무교육을 받게 되죠. 실무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신고하는 거죠. 순서가 틀렸습니다.
한번 개공이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맞죠?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지금 종료 신고죠? 그럼 여러분 종료 보입니까? 종료를 써보세요. 이응자 빼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0이죠. 이응자 빼고 없는 거니까 10일이잖아. 써있잖아. 10일이라고. 10일에서 맞았습니다. 눈만 크게 뜨면 답이 보여요. 4번 개공이 소공에 고용신고할 때 해당 소공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이거 제출하지 않죠. 5번 외국인도 뭐 중개보조원 다 고용할 수 있죠. 답은 2번입니다. 8번 중개사무소 설치 및 개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옳은 겁니다. 1번 개설 등록할 때 등록관청에 자격증 사본 제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사용승인 받았으나 건축물 대장에 게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할 수 있죠. 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적은 서류 내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 제출하지 않아요. 이건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4번 실무교육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서류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서류 확인증 4번 제출할 필요 없겠죠? 등록관청이 인터넷으로 알아서 전자적으로 확인합니다. 5번 외국인의 경우 상법 규칙에 따른 영업소 등기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외국인이 아니죠. 외국 법인이죠. 근데 외국 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그걸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외국 법인이라는 거죠. 그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는 내야지만 영업소 등기 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 중개업 휴업 폐업 설명 틀린 거죠. 이건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하면 틀리죠. 분사무소는 항상 설치 신고 확인서 이거 첨부해야 되죠. 이번 임시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디귿 업무정의 처분받고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한 개업공인사가 업무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지금 등록 결격 사유네요. 결격 사유니까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인장 등록 자 옳은 거죠. 1번 개공이 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업무 개시 전이죠.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 사용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소공도 등록해야 되죠. 2번입니다. 소공의 인장 등록은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 전에 미리 해야 됩니까?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죠. 표현이 틀렸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 상업 등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았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원칙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보증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소공이 등록의 인장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에서 30mm 이내죠. 여러분 제 키가 173이에요. 제 키가 몇이에요? 173, 7에 30입니다. 제 키 관심 없겠죠? 그래서 인장 치세 외우세요. 인장 칠세, 인장 치세 이렇게. 5번 소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때 7일 이내죠. 그러면 삼성그룹 창업자가 고 이병철 회장이죠. 그게 인장 변경 7일입니다. 꼭 외우세요. 1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옳은 거죠. 1번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신고는 이전 전 및 후 틀렸죠. 우리가 주민등록 이전할 때도 이전 후 주민센터죠. 여기도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이번 개공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때 10일 이내에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된다. 자, 이전 신고하면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간판 철거 몇 글자죠? 간판 철거
네 글자라, 네 글자, 이게 지체 없이에요. 여기가 지체 없이 네 글자, 간판 철거 네 글자입니다. 글자 소개가 돼요.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는 경우에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사무소 소재지 근청이죠. 여기 신고합니다. 4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네요. 그럼 그 기간에 절대 일 못하게 왕따 시킵니다. 있는 개공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공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왕따 시켜야 돼요.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당연히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죠. 등록증이 바뀌기 때문에 원본 첨부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법령상 중개의뢰인 값과 개공 의뢰 중개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의뢰인 값 요청에 따라 개공 의뢰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보존할 의무가 없죠.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보존할 의무가 있지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되는 서식, 즉 법정서식 정해 있죠. 그렇지만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번 존속중개계약은 법령에 정하는 계약서, 즉 표준서식이 정해 있고 표준서식에 의해야 되죠. 사용해야 됩니다. 4번 존속중개유효기간은 값과 의뢰 별도로 정하면 3개월 초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3개월이죠. 전세 3개월. 근데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존속중개 체결한 갑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했네요. 의뢰인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죠. 단 거래할 수 있지만 중개보수 50% 범위 내죠. 중개보수 50% 범위 내 금액을 의뢰에게 위약금은 아니죠.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뢰 소요한 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작년에 신설됐죠. 거래계약 체결일은 민법하고 똑같대요. 분류식 낙성. 계약서 작성한 날이 아니라 합의한 날, 당사자가 합의한 날. 분류식 낙성이에요. 합의한 날 말합니다. 2번 거래 대상의 종류 중 전매계약은 시행사 건축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 이건 전매가 아니라 최초니까 공급계약이죠. 3번 계약 대상 면적 날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때 집합의 지읒 집합 건축물의 경우 면적은 연면적이 아니라 지읒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 집합 지읒 전용 면적 지읒.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죠. 4번 어렵습니다.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만료돼서 분양 전환은 주택의 경우 거래상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부의표하지 않죠. 그러죠.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표시하는 건 법인이 하나입니다. 법인만. 그래서 여기는 법인이 아닌 임대사업자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전매계약의 경우 물건 매입 거래 가격란에 분양가격, 발권 약정 등 선택비 추가 지급 등을 각각 적때 각각 비용에 부가세 및 포함하죠. 그러니까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은 새겁니까 헌겁니까? 새거죠. 아직 누가 안 살았죠. 그럼 부가가치세 포함해요. 나중에 경비 처리해 주니까 포함합니다. 근데 그 밖에 헌것, 누가 살던 것, 헌것은 부가세 제외하는 거죠. 잘 비교하세요. 14번 법령상 개공갑의 중개사 확인 설명서 옳은 겁니다. 기업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당사 쌍방에게 교부하죠. 맞았습니다. 니은 갑은 중개 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의사무 채무액을 조사 확인해서 설명 의무가 없죠. 실제 피의사무 채무액이 아니고 등기부에 찍혀있는 채권 최고액만 조사 확인하면 되는 거죠. 디귿 갑은 중개 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하네요. 그럼 똑바로 해야 되죠. 중개하니까 똑바로 해야 돼요. 중개하는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에 설명해야겠죠. 똑바로 해야 됩니다. 리을 갑은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럼 또 똑바로 해야 되죠.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겠죠. 맞습니다. 자, 미음 개공갑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를 제시 안 하면 업무정지가 아니고 여기 500만원 이하가 들어갑니다. 500만원 이하가 들어가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에 넘어오니 협회가 부당한 정보를 연설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당한 정보인지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에 넘어오니입니다.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과태료 500만원, 중개보조임을 알리지 않았다, 연수교육, 이게 확인 설명이에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 500만원 이하가 들어오고 협회도 500만원, 모니터링도 500만원입니다. 그럼 업무정지는 확인 설명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죠. 확인 설명서를 서명 날인 알아거나 보존하지 않을 때 확인 설명서가 업무정지고 이렇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정답 1번입니다. 15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개공 갑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옳은 겁니다. 이번 갑은 업무 개시 전이죠.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1번에서 4번으로 내려와요. 화살표.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업무정지인데 얘가 이거 원래 임등치죠. 임등치가 무협지죠. 제목이 증의상투 꾸담 출판사가 매할 출판사에 무협지는 날아다니까 손자 증거 미기염은 필요 없어요. 이게 이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조치 안 하고 업무하면 임등치고 모든 임등치는 여기 업무정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갑은 2억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죠. 다음 3번은 갑은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한테 10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 자 며칠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되죠. 자, 또 눈 크게 뜨시고 눈 크게 떴죠? 다시 가입 써보세요. 다시 가입 몇 글자인가? 이응자 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에서 15일이에요. 이응자 없는 거 똑같으니까 이게 15일, 15일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15일. 아까 고용관계 종료 10글자 10일. 여기 다시 가입 15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저같이 퍼펙트하게 안 헷갈리게 할 수 있잖아요. 글자 써보세요. 5번 갑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간 경우 이건 30조 이상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따라서 갑에게 고유과실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있습니다. 이건 무과실 책임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법령상 사무소 명칭 및 등록증 게시 옳은 겁니다. 1번 서공은 공인사 자격증 원본 맞죠? 해당 사무소 안의 보기중에 게시해야 된다. 얼핏 보면 맞은 것 같지만 사무소에 게시할 의무는 앞에 소공이 아니라 자기 사무소 개공에게 게시할 의무가 있죠. 틀렸습니다. 이번 개공은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원본 아니에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되죠. 원본은 두 가지죠. 등록증,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입니다. 3번 법인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까? 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가 빠졌죠.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죠. 4번 법인인 기공의 분사무소에 5개의 광고물 간판을 설치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맞았죠?
그러니까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죠. 5번 법부채 6조 2항의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말 사용하면 안 되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사무소 이거 사용 안 되죠. 부동산 중개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면 되죠. 빼면 공인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이거 빼면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법령상 기공 등의 교육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폐업 신고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사무소 등록할 때는 1년 이내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지만 400일은 1년 지났으니까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 중개보조는 보조원 지읒, 직무교육 지읒, 직무교육 받는데 서너 시간이죠. 한번 시도이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던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알려야 되죠. 연수교육은 다 2예요. 2연계소리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4번 이제 4번 실무교육은 28, 32, 28, 30시간이죠. 5번 시도이사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을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법령상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입니까? 예치 명의자는 이렇게 계공은 신체보전, 계공은 신체보전, 계가 개업공인 중개사, 공이 공제사업자협회,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보험회사 있네요. 신탁업자 있네요. 투자중개업자 없고 한국지방 이런 거 없어요.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될 수 없는 자 3번이죠. 19번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네요. 그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계좌식 문둥이 휴강, 계좌손 문둥이 휴강, 개시음하지 않았다,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미반납, 중개 완성 후 손해배상 책임 설명 안 해서요. 사무소 간판에 문자 글자 성명 위반,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요. 이전 신고 안 한 경우, 휴업 신고 안 한 경우, 광희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1번은 휴업한 중개업 재개신고, 여기 휴에 들어가요. 휴가 세트죠. 사전신고. 신고는 원래 사후가 원칙인데 사전신고가 세트 4가지. 휴업, 폐업, 여기 재개, 병행신고. 2번은 등록증 개시하지 않았어요. 3번은 이전 신고. 연수교육은 500만원이죠. 500만원. 여러분 손지창 와이프가 5연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하. 손 여기 계좌 손 500만원 아니 1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A시의 중개사무소 개공이 A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하네요. 법령상 개공이 항상 중개보서는 갑의 동그라미치고 일방인가 쌍방인가를 잘 봐야 돼요. 일방이죠. 갑으로 받을 수는 중개보서 최고한답니다. 그래서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따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갑이 매도임에서 임차임, 을이 매수임에서 임대인이 되죠. 이렇게 동일이죠. 동일한 중개 대상물의 이 주택이 돼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동일 기회에 다른 계약 체결하면 임대차는 서비스로 하고 매매계약만 받습니다. 매매계약만. 그럼 임대차 3번 필요 없어요. 이거. 이번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3억이네요. 합의한 보수 160이네요. 그럼 법정한도 지켜야 되죠. 3억인데 자 중개보수 기준이 이 매매가 여기 0.4%네요. 3억이니까 0.4%죠. 그러면 3 곱하기 0.4, 3, 4, 12에서 10이 있는 게 정답이죠. 뒤에 동그라미 몇 개 쓸 필요 없어요. 우린 지금 문제를 푸는 겁니까? 돈을 받는 겁니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3, 4, 12에서 그냥 10이 있는 게 답이에요. 뒤에 동그라미 몇 개인가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을 해야 합니까? 우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돈은 학교 가고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3, 40에서 10이 있는 게 이게 답입니다. 뒤에 동그라미 계산하지 마세요. 자, 이 시간엔 동형 모의고사 4회 제1강 1범부터 20번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꼭 시간 내 푸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이 해설 강의로서 내가 왜 틀렸는가, 내가 맞았긴 맞았는데 찍었는가 정확히 알았는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